님들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30분이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30분 안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컴팩트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브로셔 첫 페이지고요. 한번 보시면 이제 뭔가 제가 수업을 꾸리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을 좀 적어놨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까는 반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근데 이제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이랄까요? 모집 요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막 디테일하기보다는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출제 범위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그 저희가 맞이할 입시는 5월 아니죠, 4월 말이 되어야, 아니 5월 말이죠. 5월 말이 되어야 모집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긴 한데, 아마 올해 4월에 3월에 발표했던 전형 계획 기준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그거 대략 한번 보시면은 의대라든지 아니면 공대들 다 섞어서 쭉 정리를 해본 건데, 일단은 대략 관심을 갖고 계시니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학이 다 나오는 대학이 조금 과반 이상이고, 네, 조금 떨어지면은 하나씩 과목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토안토라든지 아니면 미적만 나오는 학교를 참 쓰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일 텐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너무 선택지가 좁아지기도 하고요. 보통 관심 있는 학교들 쓱 생각해 봤을 때 관심 있는 학교들은 사실 또 기하학에 대부분 몰려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하학통을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논술로 가가지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쉽지 않지만은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색칠해 놓은 것들은요. 경북대, 아주대, 경희대 요 학교들인데, 여기는 수리 논술 말고 과학 논술도 같이 진행을 하는 학교들입니다. 준비를 꼭 해야만 진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북대는 또 수도권 친구들은 크게 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경북대는 생명 지정으로 같이 보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면 설명회 진행을 하면서 과학 논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부담스럽지는 않대요. 그렇지만 이제 준비의 기간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겠죠. 경북대는 그렇다고 하고요. 아주대는 사실 수리 논술만 넣고 보면은 전혀 의대 난이도의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대 논술이지만 그 만약에 의대인 걸 모르고서 본다고 하면은 자연이 어렵게 나왔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리는 되게 평범해요. 그런데 전에 듣기로 생명 논술 지정인데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를, 그 컷 발표를 항상 해주거든요, 매년. 근데 이제 수학과 과학을 찢어서 발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 컷이 대략 70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이제 뭐 까봐야 아는 거지만은 아마 수학을 무조건 어떻게든 칠 수 없이 다 맞추고 그 이상하게 생긴 생명 논술에서 좀 건져가지고 70점이 나오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대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의대가 그렇고요. 아주대 약대는 자연과 시험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수리 논술 미적분만 치고요. 올해 아주대 약대가 처음 시험을 쳤는데, 이따 사실 순서에 말씀드릴 건데, 아주대 약대가 시험 일정상 맨 뒤에 똑 떨어져서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다 보면 앞에 막 몰려있는 것들에서 시간표 짜가지고 막 쓰다가 그래도 약대 한번 써봐 하면은 아주대 약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공대도 쓰고 막 하다 보면 경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 알 수 있는 결과에 경쟁률이 난리가 났습니다. 880대1이었습니다. 아마 그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최고 기록이 성대였을 거예요. 성대인가 그 중대 약대 쪽이 660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한번 띄웠었거든요.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앞선 선생님하고 너무 겹치면 또 좀 그러니까 좀 들어봤는데 원서 지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뻔한 결론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물리 물화생을 골라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 리치한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난이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나 봐요. 의대 작년 컷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99.2였어. 99.2라는 소리는 물론 아이들이 잘해서 고직dom도 있겠지만은 문제를 뜯어봤을 때 의대 시험이구나 싶긴 한데 막 미쳤다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들이 기하 하나, 확통 하나 이렇게 나왔었는데 기하 문제가 썩 까다롭진 않았어가지고 심지어 제가 수업할 때 학교 이름 가리고 그 공대 준비하는 친구들 수업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곧잘 풀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긴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꼼꼼하게 잘하는 면이 필요했겠죠.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요, 나중에 또 고민하시겠지만은, 그 과학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탐탐을 반영하는 데가 있고, 뭐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데 있고, 형절사, 물론 되게 다양한데, 그거는 빼고 좀 컴팩트하게 빨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합 5라인이 가장 세요. 그래서 대중대, 의대가 세고, 대약대가 세고. 그래서 이제 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군대 약대를 썼을 때는 확실히 최저를 맞췄을 때 실질 경계들은 확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겠죠. 되게 부담스러운 최저긴 하고요. 다음 6라인, 3개의 3라인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중대, 이대, 아주대 요쪽이 논술 시험으로 따지면은 다른 학교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안 까다로운 그런 시험들이긴 해요. 여기를 쓴다고 하면은 꼭 최저를 잘 맞추자. 무조건 맞추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삼합 4라인들의 이제 의치한약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략은 대부분 3합 사이에 몰려 있고 조금 센터가 몇 개 있다. 그 학교들이다. 이런 정도로 가이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네, 3합 5라인인데요. 올해에 단국대, 치대, 약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 학교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대 시험은 아마 논술 안에서는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자연 계열 시험이 논술 안에서 그 학교들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위쪽에 있진 않잖아요. 그 단대에서 내고 있었던 자연 계열 시험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거를 심지어 뭐 한양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풀려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느낌들이었어가지고 출제하는 교수님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네, 아마 약대 라인 안에서는 단대 시험에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모의 논술 발표할 테니까 그때 좀 엿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연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로 넘어오면 이제 고대 4합 4개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럽겠죠. 4합 8이 제일 세고요. 그다음에 3합 7, 3합 6, 3합 5 이렇게 내려옵니다. 성대가 두 군데 있는데요. 성대 안에서도 이제 일반 공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미뤄주는 계약학과 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3합 6과 3합 5를 결정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시간표 같은 경우가 성대가 계속 시간표를 바꾸고 계시거든요. 오전에 약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막 이게 엄청 바뀌는데 그 부분은 뭐 사실 지금 시점에 말씀드릴 거 아니긴 한데 학교가 보시면은 성대가 제일 적극적으로 입학처장님이나 나와가지고 막 되게 수험생 친화적이게 막 이런저런 자료를 엄청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관심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입학처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놓으시면은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얘네가 이제 시간표를 계속 바꾸는 게 인기가 많아서 그 동시간대 학생들을 모두 다 캠퍼스에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거 감안해가지고 계속 과를 바꾼다고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정까지 미리 좀 볼까라고 하신다면 근데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긴 하다. 뭐 그런 정도로 살짝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하보라인 있고 최저 없는 학교 이렇게. 그래서 요번엔 올해 3월 말에 발표했던 내년의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한 거긴 한데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지 정도로 살짝 가이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지금까지는 뭐 정보 정리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 다음 순서는 뭔가 그 학교별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겨먹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체감 난이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대략 그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뻔했지. 그러니까 수능형이어서 뻔하다. 이게 평소 많이 봐서 뻔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7, 8, 9월 상반기부터 쭉 수업했더니 이런 거 많이 봤던 건데 하면서 이제 뻔했던 것들, 곳들과 반대로 야 이게 뭐지?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제 고3들이면은 미적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수원투 미적인데 수학 때 좀 했던 그런 감성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들의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찢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단순한 표긴 한데 나름 막 생각을 하느라고 생각보다 이 표 하나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뭐 대략 보시면은 되게 관심은 많은데 야 거기 어렵다던데. 근데 이제 연대가 새로운 데 상에 지금 포지션이 돼 있고요. 근데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연대가 올해 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을 봐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끝났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기출 빼고 작년 기출까지를 살펴보면 항상 문제의 느낌이 아마 학교를 가려도 아이들 입장에서 혹시 이거 연대 건가요? 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그 합숙하시면서 되게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든 처음 보는 것 같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 왜 강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 또 뜯어보면 또 다 했던 내용이긴 하죠. 그런 식입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작년도의 기출이 4월이 되어야 확실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애들이 또 연대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커뮤니티 들어가면 애들이 엄청 올려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좀 보고 왔는데 아, 그거는 뒤에도 있으니까 빨리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느낌은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뭐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 반영해서 하게 되고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짧을 텐데 빠르게 스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출력돼 있기도 하니까 대략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립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다 보니까 수학을 조금 그래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능 전에 입시를 마무리 짓고 싶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논술로 가서 충분히 좋다. 최저가 좀 안 나오기도 해가지고 수학 원툴 느낌이다. 이런 친구들이 시립대가 수능 전에 시험이 있거든요.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여기는 보통의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학교의 레벨이랄까요? 그거에 비해서는 왜 안 쉽지?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예요. 이게 아무래도 최저도 없고 수학만으로 보니까 조금 어렵겠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연습하기 좋은 그런 문제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게 실대 문제가 그렇고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어렵잖아.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인데 연대가 이제 올해 문제가 좀 생겼던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야 연대는 되게 좀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올해 기출 같은 경우에는 1차 기출 같은 경우에는 애들 반응도 그렇고요. 약간 왜 올해는 새로운 게 없죠? 약간 이런 반응이 되게 컸어요. 일단은 반대로는 뭐 예를 들어 2번은 뭐 수업 시간에 언제 했고 4번은 언제 했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이제 또 서술형을 없애고 단답형을 내시다 보니 그랬나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좀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쳤던 2차 같은 경우에는 네, 뜯어보면 미적분 내용이거든요. 생긴 건 진짜 완전 벡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덩어리가 3개였는데 1번은 확통인데 약간 수학 감성이 좀 들어간 문제였고 2번, 3번은 그냥 벡터 하면 이제 애들이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대라고 하면 또막 병시 준비하고 과거들이 유리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해석은 이게 다 의견이 되게 다를 거예요. 제 해석은 연대는 어쨌든 틀에 박힌 느낌은 전혀 없고 이런 거 내셨다가 저런 거 냈다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과거 친구들은 조금 더 특목고 친구들이 좀 더 수학 과학에 치중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걸 경험을 해보면서 거기서 오는 약간 좀 이점들이 그냥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고에서도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 다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벡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대인데 고대도 일단 모의 봤을 때는 미적분이 뻔한데 많은 거. 그러니까는 고대는 문제수가 많은데 80분밖에 안 되거든요. 시험 시간이. 그래가지고 애들 입장에서 타임어택도 있고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논술 안에서는 되게 시간이 짧은 편이거든요. 보통 120분을 주거든요. 보통보다 문제수는 조금 많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모의는 그랬고요. 올해 이제 시험 본 거, 물론 아이들의 피드백이지만 아이들 말로는 모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까다롭지는 않다. 대신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또 실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보고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계산 끝내고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형식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건대인데요. 건대는 이 건대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기조가 되게 뚜렷합니다. 좋아하는 주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원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올해 아이들의 반응이 올해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작년도 건대를 받고 올해도 건대를 본 친구 하는 말이 작년에는 시험 끝나고 분위기가 다들 잘 본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시험 끝나고서 올해는 다들 완전 다운돼가지고 쳤다. 나 못 본 것 같아. 이러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애들이 시험지 가져와가지고 봤는데 약간 왜 이러셨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렇습니다. 난이도는 지금까지는 되게 평이했어요. 그래서 수의대는 95점 막 92점 이랬거든요. 일반과는 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일반과 비인기는 한 75점까지 떨어지고요. 근데 일반과 비인기가 75점이면 논술에서는 낮은 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70, 80선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받고 말하면 썩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까다롭진 않은데 올해는 컷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절대 그 컷은 안 나올 것 같고 굳이 이제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작년에는 그 두 파트로 시험 시간을 쪼개게 가지고 수의대에 있는 시험 있고 안 있는 시험 이렇게 오전 오후로 쪼갰었는데 올해는 다 묶어서 봤거든요. 뭐 이유는 뭐 뚜렷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묶어가지고 올해 좀 어렵게 되셨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양대, 뭐 성대 이렇게 쓰다가 재수하기 싫어 건대 이런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할만한데 나는 건대가 목표인데 이제 건대 언저리에 중경도 좀 쓰고 동홍도 쓰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되게 이제 불리해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좀 평이한 시험이었으면은 좀 못해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까다로워져 버렸으니까는 아마 한자도 목적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건대가 좀 변화가 있다. 보면은 예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국대인데요. 동국대는 올해 시험 하나를 잘못 냈다고 페이지에 올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빼고 동국대는 자연도 있고 약대도 있는데 약대 시험 중에서는 제일 쉬워요. 왜냐면 자연하고 같이 치기도 하고 동국대 자연 시험 자체가 별로 까다롭진 않거든. 그래서 뭐 약대 컷도 막 95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는 동국대 포인트는 그 보통 좋아하는 그런 결이 없다가 특징입니다. 이거 냈다가 저거 냈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 그다음에 성대인데 성대의 특징은 학생들 입장에서 수원트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봤는데 뭐예요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수원트라면서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성대가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살짝 말씀드린 게 되게 이제 입학처에서 친절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놀랍게도 지금까지 컷 발표를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설명회 자료 중간에 올해 그 작년 컷이 껴 있었거든요. 그 컷 이제 참고해 보면 의대들은 막 80 중반 이렇대요. 야, 그 시험지를 80 중반 어떻게 맞지? 미쳤다. 정말 잘 봤구나. 이런 느낌인데 같은 시험지를 건축 관련 학과 친구들도 같이 봤는데 거기는 컷이 이제 50이 안 된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시간에 봤던 것도 자연, 공학 계열 이런 컷들이 다 50 언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운 시험이라는 거죠. 성대도 사실은 한번 비벼봐. 이 느낌보다는 되게 강강강강으로 되기 때문에 도중에서 건지기 이런 이제 전략으로 다가가야 한다. 컷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편으로 올해 그 컷을 보고서 약간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이 분명히 어려운 시험인 것 같은데 컷이 없으니까 대체 입결이 어땠을까? 대략 예상은 당연히 낮겠지 싶었지만은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역시 어려운 시험이었구나 라고 알고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대인데요. 중대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수능하고 비슷해 보이고요. 눈으로 그냥 쓱 본다고 하면은 뭐 그냥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막상 풀려고 손을 대보면 뭐가 좀 많다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서술형이면 단답형이 아니니까 뭐 틀린지 맞는지 모르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 계산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잘못했나? 이런 의심이 들 법한 그런 양입니다. 그런 걸 왜 시키나 하고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어떤 친구들한테는. 근데 중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맞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냥 팔짱 끼고 평소 문제 풀 때 막 킬러 같은 것도 약간 눈으로 푼다랄까요? 아니면 이거 오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푸는 친구들한테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일단 하자, 빨리빨리 하자. 약간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나왔네. 다음 거 풀자. 약간 이렇게 좀 맞을 수 있게.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좀 돌아다니면서 애들 어떻게 보는지 보다 보면은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대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인데요. 이대는 대문항 정도 대문제가 나오는데 대충 두 개는 되게 평이한데 꼭 한 문제씩 그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될 수 있는 꽤 까다로운 주제들이 꼭 한 문제씩 껴 있어요. 그 한 문제는 뭐 독특한 걸 내진 않으시고 아, 그거를 뭐 저건 누구건 논술 수업을 들었으면 분명히 연습을 했겠지 하는 것들이 꼭 한 문제씩 껴 있어요. 그거 잘 맞춘 친구들 결국에는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문제 느낌은 이런 것인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해주면 그다음에 한양대가 이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까지 끊어가지고 과거의 시험이었다고 하면은 한양대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천하제일 논술대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한 2, 3년 전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컷을 발표해주기 때문에 컷 보면은 50점인 해도 있거든요. 컷이. 어렵다는 소리죠.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컷도 80 전으로 나오고요. 80 전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막 까다롭고 미쳐있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증명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인데 올해 기출 아직 못 봤지만은 작년 기출 기준으로 오전, 오후원, 오후 다 뜯어봐도 다 하면은 문제가 16개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중에 증명스러운 문제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원래 엄청 좋아했고 절반 이상 증명되고 막 이런 학교인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힘을 빼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라고 했을 때 어렵다던데 약간 이렇게 겁먹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보고서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아마 확정이 될 텐데 최저가 생겼습니다. 삼합 7 생길 거. 올해 이제 인터칼리지 새로 생기면서 고학과만 삼합 7이 생겼었거든. 이제 그 과만 최저가 생겼더니 최저가 생기면 걸려 나갈 테니까 경쟁에서 유리하겠지 하고 이제 다 몰려가지고 지금 경쟁률을 폭발했죠. 내년에 이제 모두 다 최저가 걸려 있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파이널 수업했던 학교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빨리 말씀드리면 아주대학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880대 1이었대요. 근데 시험은 또 엄청 아이들 말로는 이걸로 약대를 그 애들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하는 느낌으로 막 까다로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대들을 보면 공대 있고 약대 있고 의대 있으니까 약대가 과연 의대 쪽에 붙어 있나 아니면은 공대 쪽에 붙어 있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쓰는 친구들도 의대 쪽에 붙어 있기보다는 공대인데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시험 수준도 사실 연차가 많이 안 쌓여가지고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은 요즘에 교수님들 내시는 거 보면 약대니까 엄청 세게 해야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대인데 살짝 어려운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의대 살짝 말씀드리면 인하대 의대는 여기도 한양대랑 비슷해요. 옛날에 진짜 어려웠고 막 야 이게 뭐야 이런 문제밖에 없었어가지고 의대 시험 치는데도 합격 컷이 막 70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컷입니다. 94. 94면은 물론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은 할만할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공대나 약대를 노리지만은 만약에 이제 원서가 남아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봐 라고 한다면 약간 문제에서 까다로운 부분들은 미적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1학년 때 약간 사고력으로부터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때 내가 좀 수학을 잘했었다 라는 게 있다면은 문제를 보고서 할까 말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은 어쨌든 이나요대 말도 안 돼 약간 이렇게까지는 볼 게 아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 어떻게 할지 빨리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타겟은 약 연구 환성서이고요. 약을 붙일까 말까, 약까지 커버를 할까 말까. 사실 이제 요 계획을 할 때는 아직 올해 입시를 또 올해 시험을 보기 전이어가지고 엄청 고민스러웠는데 올해 시험 끝나고서 애들 반응 봤을 때는 같이 묶어서 가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의 이유는 애들 반응이 근데 뭐죠? 약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세진 않나 보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요 학교들 타겟으로 진행하고요. 시간은 목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작년에는 6시 반부터 10시까지 했었는데 10시 넘어가면 이제 학원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꼭 이제 문제가 막 수능처럼 다 호흡이 짧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궁금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 반으로 땡긴 이유가 끝나고 이제 질문 못 받아가지고 10시 넘어가면 그래서 30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거 빨리 넘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은 1교시에 수업하고 2교시에 시험 보고 3교시 해석하는데요. 중간에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논술 시험이라는 게 쓰는 시험이니까 서술 연습을 하자인데 상반기에는 실제 시험처럼 2시간 이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지금은 아마 1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볼까 싶어요. 이유는 이제 상반기에는 그래도 시험 보는 느낌보다도 좀 가진 게 있어야 시험을 보는 거니까 조금 더 제가 전달하는 거를 위주로 가야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삭을 할 때는 2교시에 시험을 볼 때 첨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은 오늘 중간에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음 주에도 시험을 볼 텐데 그때 이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강의실이면은 앞에 이제 책상 몇 개 놔두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누구 해서 불러가지고 저번 주 거 이야기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1대1로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커리는 이게 이제 기하 확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학교마다 학생마다 상황이 다른데 여가지고 일단은 4월까지는 기하 확통 전혀 안 할 거고요. 3학년 1학기 때 이제 기하라든지 확통이라든지 있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순서를 미뤄가지고 5, 6월에 기하 확통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대 같은 학교,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미적이 당연히 위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 욕심에 1, 2월부터 미적분을 막 해버리면은 역시 아이들은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다 떠나서 적분 실력은 뒤에 갈수록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약간 제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1, 2월에는 수원2 위주, 미적 살짝 느낌으로 가고 진행. 뭐랄까요? 저의 마음을 좀 적어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보러 갔을 때 제 입장에서 이거는 여기 있어, 저거는 저기 있어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좀 알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예상 가능한 주제들은 무조건 좀 섭렵할 수 있게 좀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적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수업을 듣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서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애들이 잘 할 수 있게끔을 열심히 고민을 해봤을 때 수업 내용도 내용인데 뭐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좀 비슷하게 풀이를 해야 이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10월 수업으로 넘어갈수록 제 입장에서는 이거 다 했던 건데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럼 이제 한 3달 지나가면 또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 까먹었구나. 잘 넣었구나.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면 첨삭 좀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빨리 진행하면요. 그래가지고 첨삭을 할 때 올해 목표는 이제 첨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풀이가 제 거랑도 다르고 해설지랑도 다른데 뭔가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풀이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로만 하고 끝나버리면 휘발되니까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틀렸지만은 좀 이런 생각도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약간 좀 결국에는 저만 기억하고 애들은 기억을 못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카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릴 거는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라는 문서가 뭔지 아시나요? 기출을 올려주는 자료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보충 요약이나 기출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쭉 올려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작년 친구들 사례 빨리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작년 합격생 결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이 친구 정도면은 내가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파이널 쓱 거쳐간 친구들 말고 한두 달 이상 수강하고 그런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40% 정도 합격을 했었고요. 이제 수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출력된 게 있긴 하니까 한번 좀 차분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좀 여기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를 빨리 소개해드리면은 일단은 중대 약대 작년에 붙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했죠. 잘했는데 그 스타일 자체가 약간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긴 했는데 이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살짝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끊고 보통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그 쪼가 있죠. 분명히 있는데 또 유지했다가는 시험 시간 오버되고 안 되니까 하고 싶다가 안 되면 빨리 끊고 보통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지. 귀찮지만 하자. 이 선회가 되게 빠른 친구였거든요. 근데 중대 문제 스타일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양 되게 많고 좀 귀찮고
약간 머리 굴리기보다는 일단 밀고 나가 이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학교 정할 때 그 친구는 애초부터 중대 약대만 쓸 거라고 하고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다행히 스타일이 되게 맞다. 요런 친구였었습니다. 스타일 맞게. 공부하는 그 느낌이 과정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뻔한 그런 말인 것 같고. 다음 연대 수학과 갔다 온 친구인데 친구는 모르겠어요. 평을 되게 기억하고 나니까 좋게 말해줬겠죠?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랑 첨삭하는 게 되게 재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학과를 썼다는 건 수학을 좋아한다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희한한 풀이가 되게 많아요. 그 채점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썼던 문제들은 제 입장에서 보통 이렇게 풀던 데가 있는데 뭔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이야기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친구였어요. 그죠? 이제 되게 독특하죠. 수리던스를 이해하는 이유는 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좀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딴에는 수학만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가성비 있게 입시를 치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게 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연대 컴퓨터과학과 붙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수기를 보고서 되게 놀랐었는데 사실 당연히 잘하는 친구였고요. 서술을 못하는 그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이미 갖춰진 느낌 좀 있는 친구였는데 수업에서 얻어갔던 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서 해야 돼. 이미 잘하던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연대 상공 갔던 친구인데 또 마지막으로 이 친구만 좀 소개드리면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꼭 첨삭을 1대1 교정을 받아 써야 한다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왜냐면은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였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풀이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딥하고요. 교수님보다도 더 엄밀하게 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였어요. 좋죠. 좋은데 시간이 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매회 이제 수업 시간 할 때마다 본인 다 풀었는데 못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시간 더 주면 안 돼.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그게 본인한테 이제 아쉬움으로 다가왔겠죠. 그 경험들을 하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본인 딴에는 최대한 아무튼 조금 쓰는 거, 덜 쓰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좋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자. 나머지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 오버한 것 같긴 그래서 이제 좀 막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출력한 데다가도 QR코드 하나 남겨놨는데요. 요거 이제 들어가시면은 구글 폼 작성해서 전화 상담 내일 진행하려고 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요거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내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솔직하게 최대한 솔직하게 네 진심으로 수업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